지금부터 복식장부 결산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식장부를 이용을 할 때는 결산을 하기 전에 재무상태표 확인을 먼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왼쪽 메뉴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탭 들어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면은 12월 31일자 사업연도 말에 사업장 자산부채 가액을 보여주는 서식입니다. 여기에서 뭐 사업장에 12월 말일자 자산부채 현황이 잘 나와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로 된 괄호 쳐져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인출금 계정 과목은 마이너스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계정 과목은 마이너스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보통예금이라고 있는데, 보통예금은 사업용 계좌의 12월 말일자 잔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복식장부 메뉴에서 입금 출금에서 통장 잔액을 맞추다 보면은 나머지 자산부채 가액들도 자동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보통예금 잔액을 입금 출금해서 다 맞추는 게 아니고 결산할 때 그냥 강제로 잔액 입력해서 맞춘다라고 하면은 다른 자산부채 가액들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12월 말일자로 뭐 강제로 요 금액을 맞춰준다든지 뭐 따로 전표수기 입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계정 과목 클릭을 하면은 이제 팝업창에 상세 내역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선 보통예금 계정 과목을 보면은 차변에 입력이 된 게 입금된 거, 대변에 입력이 된 게 출금이 된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식장부 메뉴 입금 출금 메뉴에서 이제 출금 처리하거나 입금 처리 했을 때 요 사항들이 기재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수입비용, 고정자산 이런 메뉴에서 대금 수령 방법을 계좌이체 혹은 지불 방법을 계좌이체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건들이 입금 출금 메뉴에 자동으로 기재가 되면서 이렇게 보통예금 잔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만약에 잔액이 나왔으면은 대변의 금액이 더 많이 기재가 된 거고, 출금 처리를 많이 해놨거나 아니면 입금 처리를 안 해놨거나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자산 쪽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세금계산서 매출 건에 대한 외상대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제 기재가 된 거는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대금이 증가된 거를 말을 하고, 이제 대변에 기재가 된 거는 감소된 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복식장부 수입 메뉴에서 세금계산서 건에 대해 외상세금계산서로 대금 수령 방법 입력을 하면은 이게 차변에 이제 기재가 되고요. 입금 출금해서 요 대금 받았다고 외상값 입금 처리를 해주면은 대변에 이제 기재가 됩니다. 만약에 요 마지막 잔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기재가 된 사항이 더 많은 건데, 그 이유는 수입에서 외상세금 계산서로 처리 안 했는데 입금 출금해서 외상값 입금 처리를 했다. 요럴 경우이겠죠. 그래서 수입하고 입금 출금 다 메뉴 체크해 주셔서 이 외상세금 계산서 건에 대한 외상값 입금 처리 이렇게 다 일치되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미수금 계정 과목이 자산 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카드 매출에 대한 미수 대금을 말을 합니다.
카드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그 대금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며칠 뒤에 입금이 되다 보니까 일단 카드 매출권 수입 쪽에 입력을 했을 때에 이렇게 차변에 비수금이 기재가 되면서 증가가 되고요. 입금 출금 메뉴에서 카드값 입금 처리를 하면은 이게 대변에 기재가 되면서 미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안 적었는데 비용 메뉴에서 카드 수수료 이제 항목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은 요것도 카드 수수료 비용 처리되면서 이 카드 수수료만큼 대변에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기재된 게 더 많은 거고 입금 출금에서 카드값 입금 처리가 된 게 더 많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매출 쪽이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게 맞다라고 하면은 12월 31일 날짜로 그냥 미수금 증가시킬 금액 강제로 넣어서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 쪽에서는 미지급금 혹은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을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세금계산서 매입 거래에 대한 외상 대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채라서 대변의 금액이 기재가 되면 이게 증가가 된 거고 차변의 금액이 기재가 되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 감소한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기재가 되는 거는 복식장부 비용 고정자산에서 외상대금이 발생했다고 외상세금계산서로 지불 방법을 입력을 해주면은 이 외상대금이 늘어나게 되고요. 입금 출금에서 외상값 출금 처리를 하면은 그 대금을 갚은 거니까 차변에 이제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잔액이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기재가 된 게 더 많은 거죠. 즉 비용 고정자산에서 외상세금계산서 처리 안 해놓고서 입금 출금해서 외상값 출금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장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부채 쪽에서 또 예수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수금이라고 하면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를 했던 사대보험, 소득세 이런 거를 말을 합니다. 요런 사대보험이랑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는 공제한 거를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대보험 공단이랑 세무서 요런 데에 대신 직원 대신에 납부를 하게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12월 말일자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잔액은 12월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서 1월에 납부하는 그런 공제 금액들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인사급여에서 급여 입력을 했을 때 예수금 계정 과목의 대변에 기재가 되면서 예수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차변에 이제 기재가 되는 거는 사대보험은 비용 쪽에서 사대보험 납부 금액을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차변에 입력이 되면서 줄어들고 또 입금 출금에서 원천 소득세 납부, 원천 지방소득세 납부로 입력을 했을 때 이게 또 차변에 기재가 됩니다. 요 예수금의 잔액이 마이너스가 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변 쪽을 한번 쭉 살펴보셔서 금액들이 큰 것들이 혹시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뭐 사업소세나 뭐 등록면허세나 혹은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은 그 예수금 계정 과목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입금 출금에서 원천소득세 납부나 혹시 원천 지방소득세 납부 항목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재무상태표 확인을 마쳤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산을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경감공제 받은 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공제 금액이 잡이익이라는 걸로 장부에 반영이 되고 종합소득세 수익금액으로 포함시켜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지샵에서 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부가세 마감을 하면은 이런 잡이익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에서 이거를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 들어가서 기간 21년 1기 확정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마감 버튼이 보이니까 지금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마감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장부 자체가 마감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21년 장부 자체가 마감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마감이 안 됐습니다. 네, 1기 마감 해주신 다음에 2기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마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일부러 제가 마감을 안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서 따로 마감 풀지 않고 장부 수정도 안 하고 이러셨던 분들은 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이것들 잡이익이 반영이 되는데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면은 경감공제세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금액이 있고 이런 것들 잡이익으로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재무제표 들어가시면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기간을 1월에서 12월로 해놓고 제일 밑으로 내려서 잡이익 보시면은 이렇게 방금 전에 마감 쳤던 부분들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고정자산 결산입니다. 네, 결산 메뉴 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 결산은 총 3가지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결산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고결산, 장부마감 요 순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산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고정자산 관리 대장에 들어가면은 자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취득한 자산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100만 원이 안 되는 소액 전자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고정자산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고정자산에선 삭제를 하고 비용으로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거는 무조건 고정자산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자산은 굳이 고정자산으로 분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각법과 내용연수는 이제 세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자가용 차량, 일반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연도에 이제 구매했을 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결산을 진행을 하는 거는 고정자산 결산하기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상단에 연도가 지금 고정자산이 결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 결산을 좀 풀고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정자산 결산하기 화면에서는 상단에 21년도로 되어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왼쪽에 감가상각 할 자산들 체크를 하고서 결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결산 안 할 자산 있으면은 체크를 풀어 주셔도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자가용 차량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 설명도 있으니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팝업창이 나와서 확인을 누르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바로 결산이 되지 않고 이런 고정자산 가액 조정하기 라고 화면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창이 나오는 이유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랑 재무상태표랑 고정자산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정자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자산들, 고정자산들하고 재무상태표 금액이 다르면은 일단 맞춰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자동으로 차이 조정하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정자산 관리대장 기준에 맞춰서 전표가 따로 입력이 되면서 수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보통 전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마감을 안 시켜 주신 경우에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재무상태표 금액이 좀 0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 근데 나는 이지샵에서 계속 장부를 쌓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전년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마감 잘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부를 좀 보면 요 상단의 연도를 2020년도로 선택해서 장부 마감 2월 세 번째 탭 들어갔을 때 여기 오른쪽 하단이 결산 마감으로 주황색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은 전년도에 마감이 안 된 전년도 자산들이 21년도로 못 넘어온 경우예요. 이제 그럴 때는 마감을 해주시면은 21년도로 잘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샵을 계속 써오셨던 분들이 이런 화면이 뜨면은 요 전년도 마감 2월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외의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차이 조정하기 통해서 간단하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됐다고 화면이 나오면은 화면에서 다시 결산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결산하시고 난 다음에는 재고 결산을 진행을 합니다. 재고 결산에서는 원재료, 부재료, 제품, 상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올해 남은 재고, 즉 12월 31일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액을 입력을 하고 결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산해 주셔야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원가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재고 없으면 그냥 0으로 두고 결산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시는 게 장부 마감 2월이에요. 여기서는 결산 전 체크상 마감 2월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 팝업창 내용을 확인을 해주시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장부에 입력된 거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출 나오고 비용도 나오는데 여기서 비용 쪽의 인건비는 정규직, 일용직 인건비만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장부상 수익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금액이 홈택스
신고 안내문, 국세청 신고 안내문과 그 사업소득 수익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장부에 비용 입력한 것들 집계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점검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계정 과목 12월 말일자 보통예금 잔액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 실제와 동일하다라고 하면 따로 처리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다르다라고 하면 수정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계좌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있으니까 실제 계좌 금액대로 금액을 수정을 하고서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체크사항들이 나오는데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에 대한 게 있으면은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정리하기 버튼 눌러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뭔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라고 하면은 그거는 장부 작성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이제 재무상태표에 있으면은 홈택스 신고할 때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음수 원클릭이라는 버튼을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강제로 0원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올바른 처리 방법은 아닙니다. 신고 오류 안 나게끔 처리만 가능하도록 저희가 버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 이제 마감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결산까지 장부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저희 장부상의 수익금액이 다르다라는 문의인데요. 방금 전에도 결산을 할 때 그 화면을 봤었어요. 마감을 시킬 때 첫 번째 창에서 맨 아래쪽에 장부상 수익금액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금액이 홈택스 신고 안내문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일단 어디서 금액이 다른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 잘못된 부분을 또 수정해서 올바르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하고 저희 장부상의 손익계산서를 비교를 해 주셔야지 어디서 잘못이 되었는지를 항목별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안내문에서 이제 비교를 하실 때는 사업자 번호가 동일한 것들만 이제 골라서 그 사업장의 아이디로 접속을 한 손익계산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나오면은 기간을 1월에서 12월로 설정을 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이제 부가세 신고 혹은 사업장 현황 신고 했을 때의 수익금액으로 신고된 사항들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랑 동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면은 이제 장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상세한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신고 안내문에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이라고 표시된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잡이익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잡이익 계정 과목 클릭하면은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부가세 마감하시거나 전표 수기 입력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고 안내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지원금, 국가지원금이 있으면은 요것도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잡이익이나 국고보조금 수입 요 둘 중에 하나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은 전표 수기 입력을 통해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신고 안내문에서 사업자 번호가 다른 이런 수익 금액이 있으면은 그 사업장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손익계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없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결정자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3.3% 원천 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적 용역 소득이라고 이제 말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요 사업장이 아니니까 물론 손익계산서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요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장부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장부를 쓰신다라고 하면 그 장부 쓰는 아이디 들어가서 손익계산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장부를 안 쓰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합산으로 따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장부를 안 쓰실 때에는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추계 신고를 하는데 이 경비율은 기준 경비율도 있고 단순 경비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경비율을 넣을 수 있는지는 홈택스 신고 안내문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기준 경비율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하나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결제는 하실 필요 없고 이 별도 아이디에서 종합소득세를 이제 기준 경비율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소득합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 안내문하고 손익계산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하시는 분들은 간주 임대료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할 때 과표에는 여기엔 보증금이자 간주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로 기재가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차이가 당연히 날 수가 있고요. 간주 임대료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수익금액으로 반영을 합니다. 또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유형고정자산 양도를 한 게 있으면은 또 그 부분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따로 그 양도금액을 매출로 잡는 게 아니고 양도금액이랑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영업의 손익, 즉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으로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케이스 부가세 신고나 사업장 현황 신고 했었던 요 수익 금액들이 손익계산서 매출액이랑 다르다라고 할 때 이제 장부 수정하시는 방법 좀 안내 드릴 건데요. 일단 케이스를 이지샵을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지샵 자동상부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 금액이 다른 게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홈택스에 신고되어 있는 부가세 신고서랑 이지샵의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래쪽에 일반과세자 신고서, 간이과세자 신고서에서 어떤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표시해놓은 부분이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출액이 기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홈택스랑 이지샵이 같은지 일단 확인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신고된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일반 과세자이신 분들은 이제 장부 매출 입력한 거를 좀 보셔서 혹시 부가세가 0으로 입력이 된 매출건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의 부가세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매출액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입력이 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이 된 거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유형고정자산 양도를 한 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건데, 요거는 당연히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차이가 당연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차이 나는 거는 종합소득세 메뉴 입력에서 세무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차이가 나는 게 상가 임대업 하시는 분들, 간주 임대료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지샵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왔는데 홈택스와 이지샵의 신고서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홈택스에 나오는 신고서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지샵 장부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홈택스에 나오는 게 올바르고 이제 장부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 이제 장부를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홈택스가 잘못된 거고 장부가 올바른 거다라고 하면 실제 부가세 신고가 잘못된 거니까 부가세를 이제 수정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게 됐는지 어떤 게 올바른 건지는 당연히 이제 납세자 분께서 알아서 요거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지샵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제 매출액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실제 부가세 신고하셨던 신고서를 들춰보셔서 그 금액대로 장부에다가 매출 입력을 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신고서에 어떤 부분 확인하셔야 되는지 이제 표시를 해드렸고요. 요 금액들이 복식장부 수입 쪽에 잘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신고 안내문에 있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이,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지샵을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오셨던 분들은 부가세 마감을 좀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메뉴 일단 들어가셔서 21년 장부 마감해 놓은 거를 일단 해제를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신고서 자동생성 부가가치세 들어가셔서 21년 1기 1기 혹시 마감되어 있으면 마감 해제를 해주시고요. 또 2기 조회해서 마감되어 있으면 마감 해제를 해주시고 다시 1기, 2기 순서대로 마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1기 조회해서 마감하시고 또 2기 조회를 해서 또 장부 마감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결산 메뉴 들어가서 또 21년 장부 또 마감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지샵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 경감공제 받은 요 금액들은 전표 수기 입력에 강제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자비익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재무제표 메뉴 들어가 주시고요. 일단 결산해 놓은 거는 좀 해제는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재무제표 메뉴에서 전표 수기 입력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날짜를 12월 31일로 선택을 하시고 개성 과목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선택을 해서 차변에다가 금액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을 또 둘째 줄에는 이익으로 선택을 해서 대변에다가 같은 금액을 적고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예정고지세액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자고지 되어 있어서 1,000원 전자고지세액 공제를 받은 게 있으면은 요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정부에 반영을 안 해놓은 케이스인데요. 요것들은 차변에는 인출금, 대변에는 자비익이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또 직접 한번 좀 반영을 해보면요. 12월 31일로 날짜 선택을 하시고요. 계정 과목은 일단 첫째 줄에는 인출금으로 선택을 하고 금액을 차변에다가 기재를 하고 또 둘째 줄에 계정 과목을 자비익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셔도 됩니다. 대변에 금액 똑같이 입력하고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감까지 또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식장부 결산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설명을 드릴 거니까 5번 영상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